네, 외신 브리핑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선거 열기가 한창 뜨거운 상황인데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신과 해외 증시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를 또 체크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미국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입니다. 예상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참 인구도 많지만 이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경기도만한 주 50개가 합쳐진 그야말로 미 합중국의 경우는 일일이 후보들의 연설을 들어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고요. 그런 만큼 전통적으로 미국 선거에서는 이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한 승부처로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 47대 47 동점으로 맞서고 있는 이 두 후보는 이번 TV 토론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서겠죠. 이렇게 중요한 미 대선 후보 TV 토론, 지난 두 번은 사실상 1승 1무로 롬니의 우세였는데요. 이번 세 번째 TV 토론은 미국의 국방 외교 정책에 대한 것으로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인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칼을 갈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번 국방 외교 토론의 쟁점은 이스라엘, 이란, 중동 지역, 테러,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중국,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주제가 예상 문제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의 공약은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방 외교 정책에 대한 TV 토론도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온 가족이 TV 앞으로 모여들 수 있는 밤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에 TV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중국에 대한 두 후보의 토론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즉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제품을 상당히 많이 사가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 제품이 중국에서 팔리는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면 중국에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겠느냐, 여기에 환율과 관세 여러 가지 문제가 붙어 있죠. 일단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롬니 후보는 공화당 후보답게 강경론으로 현 정부의 미온적인 대중 정책에 대해서 또 한 번 강공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유로뉴스에서 전합니다. 현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의 고향인 갈리시아 지역의 지자체 선거에서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이 75석 가운데 41석인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라호이 총리 리더십은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셈인데요. 이번에 구제금융 신청이 초읽기에 돌입해 있는 스페인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관심은 이번 선거 결과가 과연 스페인 구제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다시 집중되고 있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든지 공짜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구제자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긴축을 해야 되죠. 구제자금을 많이 받으면 긴축도 세게 해야 되고, 반대로 긴축을 약하게 하려면 구제자금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런 긴축안 협상에 있어서 저자세로 나오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조금 핑계를 대왔었던 그리스와는 달리 이번 이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약간 벼랑 끝 전술 비슷하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의 리스크로 상존을 하고 있죠. 현재 이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여당의 승리가 구제금융 신청에 탄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지금까지 구제금융에 있어서 다른 외압에 의연하게 버텨온 라호이 총리와 국민당을 다시 선택해준 국민들의 표심은 지금 같은 강경 기조를 놓지 말라, 이런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분석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각계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정치방송처럼 두 편 다 정치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시장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번 주에는 평소처럼 화요일, 수요일 이틀 일정에 걸쳐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닝 시즌 중간에 끼어있는 FOMC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보통 연준도 어닝 시즌 중간에 이렇게 정책 회의를 할 때는 큰 변화는 내놓지 않는 것이 이런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연준의 지금 부담은 무엇이냐면, 지난 FOMC에서 Q3를 발표했는데도 증시 입장에서는 한 3일 천하 정도로 끝나버린 상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 투심은 이번에는 기대할 게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상황인데, 연준은 예상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하고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마켓워치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약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조금이라도 친경제적인 이벤트로 표심을 고무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고,
뭐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들 의견이 쭉 나와 있는데 QE3는 월 4천억 달러 모기지 채권 모입, 400억 달러 모기지 채권 매입을 무제한 실시한다는 건데, 여기서 기준금리 연장을 발표했듯이 또 한 번이 무제한에 대해서 뭐 2년, 3년 이렇게 기한을 좀 명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QE3의 무기한 이 조치에 대해서 기한을 늘리거나 명시하면서 사실상 유동성 유입 가능성 확대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요. 이번 주 시장이 좀 실적 효과 때문에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FOMC가 또 한번 시장에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